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1, 2편으로 나눠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를 매매하시려는 분들과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중개업소 사장님들이나 실장님들에게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의도는 2021년 4월 27일부로 압구정, 목동, 성수동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받아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조건인 잔금일에 실입주를 해야 하는 조건을 맞추더라도 약정서 작성 이후 토지거래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략 20만 원 정도 실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잔금일을 최대한 언제까지로 잡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잔금일은 허가 신청일 기준 최대한 4개월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4개월 후인 5월 1일이 기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증이 한 2주 걸린다고 했으니 계약서 작성일 기준 3달, 보름 정도 되는 거죠. 원래는 3개월이었으나 인테리어 1개월 정도 감안해서 맥스 4개월입니다. 5개월 걸리는 걸로 하면 어떠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먼저 서류 작성하실 때 팁을 드리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은 복사, 붙이기를 하세요. 여러 장을 작성하다 보면 꼭 나도 모르게 오타가 나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에는 첫째,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서, 세 번째,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네 번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다섯 번째, 위임장. 기본 5종의 서류와 추가로 매수자가 본인 집을 매도하면서 진행할 경우는 부동산 중개의뢰서 매수자가 유주택자로 매수할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 그리고 해당 매물이 임대차가 종료되는 조건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 추가로 3종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만약 토지거래 허가가 이후 취소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취소 신청서 등 총 9종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2021년 당시에 처음 겪어본 규제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데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작성하느라 많은 시행착오와 기재 오류로 한 건마다 수차례 접수 반려는 기본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작성 방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말씀드렸던 신청 서류 중 매도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와 위임장만 작성하시고 대부분은 매수자가 작성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매도인이건 매수이건 공동명의일 경우 한 번에 모두 기입합니다. 허가 신청하는 권리는 소유권에 표시합니다. 다음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을 기입하고 면적을 적습니다. 여기서 면적은 대지 지분으로 소수점 4자리까지 제곱미터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용도지역 지구는 해당 지역 지구를 기입합니다. 이용 현황은 아파트로 적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은 종류에 해당 아파트 명과 동호수를 기입합니다. 정착물의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종류를 기입하고 전용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기입합니다.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는 매매와 소유권 이전으로 적고요. 내용에 관한 사항은 매매로 기입합니다. 그 밖의 권리 경우와 특이사항은 일반적으로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주의하고 중요한 사항은 다음 부분인데요. 바로 계약 예정 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매매 대금을 토지와 정착물 중 건물분으로 분할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해당 아파트의 대지 제곱미터당 공시가격을 체크합니다. 지목은 대로, 대지 지분 면적과 단가를 각각 기입합니다. 면적과 단가를 곱하여 나오는 금액을 원 단위까지 기입합니다. 정착물 종류는 아파트, 그리고 예정 금액은 총 매매 대금에서 토지 예정 금액을 제한 금액을 적고 예정 금액 합계는 총 매매 대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연, 월, 일,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서명보다는 도장으로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기재 오류 시 재작성해야 하는데 서명을 각각 받으려면 다시 당사자들이 중개업소를 오거나 직접 서명받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서류에도 해당되어서 도장으로 하되 부동산에 맡겨도 되는 막도장이 있으면 서류 완료 시까지 맡기거나 요즘 부동산에 많이 갖고 계신 조립 도장 키트를 사용하면 재작성 시에 매우 편리합니다. 자, 두 번째 서류인 토지 이용 계획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수인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토지의 현황도 소재 지번은 아파트명과 동호수까지 다 기입합니다. 지목은 대로,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소수점 4자리까지 적고 토지 이용 계획은 용도 지역만 적으면 됩니다. 건축물 현황은 용도는 아파트 바닥 면적은 전용 면적, 그리고 연면적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이 서류는 다음에 토지의 이용, 관리 계획이 중요한데요. 1번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이 해당 아파트 매수 이용 상황을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기 매수인 홍길동 김순희는 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강공원과 여의도공원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여의도에 직접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아파트 부동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학군이나 직장이 가깝다거나 부모 공양을 해야 한다거나 등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2번 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계약 일정을 기입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즉시 상기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홍길동 2분의 1, 김순희 2분의 1 지분 비율의 공동 명의로 2025년 10월 31일 소유권 이전 및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예정입니다. 계약일 2025년 7월 31일, 중도금 9월 16일, 잔금 10월 30일. 3번 이용 착수 예정일은 잔금일을 적습니다. 첨부 서류가 보이시죠? 만약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매물은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추가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 있으신 채로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집을 팔고 매수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연, 월, 일과 신청인 성명과 도장을 각각 날인합니다. 다음은 임대차가 되어 있는 경우인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인데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